이원종한테 뭔가 하나 주겠죠. 좋은 자리 줄 거예요. 하지만 이원종한테 주기에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다. 이원종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한국컨텐츠진흥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재명 정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이 시점에 배우 이원종 사진을 딱 띄우면은 될 텐데, 이원종 씨가 66년생이에요. 생일이 1월 1일이더라고요. 한 해가 시작되는 1966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날 이원종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에서 나왔느냐? 대전에서 나왔어요. 대학은 어딜 들어갔느냐?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현역 때는 충남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전이니까 충남대 철학과에 들어갔대요. 재수에서는 성균관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정외과를 들어갔대요. 근데 충남대 철학과도 때려치고 성균관대 정외과도 때려치고 3수 정도 해가지고 들어간 대학이 어디냐? 거기가 경기대래요. 경기대 행정학과 들어가가지고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충남대도 좋은 학교고 성균관대는 사실은 제일 좋은 대학 아닌가? 더군다나 성균관대 정외과면은 굉장히 좋은 데 아닌가? 그런데 다 때려치고 경기대 행정학과를 들어갔대요. 근데 어쨌든 경기대 딱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냥 맨날 막걸리만 마셨대요. 그냥 그 따뜻한 그 봄이 오는 캠퍼스 잔디 위에 800개를 하고 누워 막걸리를 갖다가 마시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어딜 가겠습니까? 그냥 뿅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걸리를 갖다 쭉 마시고 있었는데, 그런데 심심한 거야.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동아리 신입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원종 학생이 혼자서 막걸리 갖다 이렇게 퍼마시다가 혼자 마시는 건 좀 지겹다 그러면서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같이 술 마실 친구가 생기겠네. 그러면 어디 가서 술 마시면 좋을까? 딱 보니까 나 막걸리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걸리 마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막걸리를 굉장히 잘 마실 것 같은 동아리가 어디가 있을까? 탈춤 동아리 아닌가? 그래가지고 탈춤 동아리 들어가서 거기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술 친구나 해가지고 같이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기대 탈춤 동아리에 딱 들어가려고 봤는데, 그런데 그 동아리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라고 해놓고 이놈의 동아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뭐야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또 다시 잔디밭 가서 막걸리나 퍼마셔야지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복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동아리 방 문이 쫙 열렸대요. 그래서 여긴 뭐야 해서 쓱 봤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느냐? 여학생이 있었대요. 여학생이. 근데 그 여학생이 어땠다? 예뻤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동아리방 문을 갖다가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저기 예쁜 여학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막 뭘 하고 있더래요. 근데 어떤 이원종 씨는 좀 산적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긴 그다음 키도 크대요. 키가 180인가? 어쨌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딱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신입회원 모집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동아리 전체 동아리가 신입회원 모집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저 여기 들려고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동아리가 홀린 듯 들어간, 이게 이제 이원종 씨가 인터뷰한 거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탈춤 동아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다가 홀린 듯 들어간 동아리가 그게 어느 동아리였냐? 연극 동아리였대. 연극 동아리. 더군다나 그 연극 동아리에 예쁜 여학생이 있으니까 저 같아도 지금 막걸리가 문제냐? 사실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저도 연극 같은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86년에 딱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 대학 들어가면 연극 동아리 같은데 나도 들어가서 예쁜 여학생도 만나고 빨간 차도 사고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때는 그 연극 동아리가 학생운동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한대였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선봉에 서서 돌을 던진다 이런 데가 연극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연극반도 가고 싶고 클래식 기타도 치고 싶고 꿈이 많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모든 꿈이 와장창 무너졌는데 경기대 연극동아리반도 제가 봤을 때 학생운동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연극반이 굉장히 운동 세게 하는 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 기억들이 이원종한테 남아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는 이원종 씨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경험에 따른 추측이니까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연극반 들어가서 뭐 연극 공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원종 학생이 군대에 가가지고 뭘 결심했냐면, 나는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한 게 연극반 하면서 학생 시절에 결심한 게 아니고 연극반 딱 들어가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네. 나 앞으로 연기자 해야지. 내가 연극 배우 해야지. 이랬던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뭐 같이 공연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뭐 돌도 좀 던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 차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딱 갔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 가면 뭘 합니까? 보초를 쓴단 말이지. 저도 방위여가지고 보초 쓸 일은 사실은 없었는데, 근데 저희는 뭘 하냐면 진지 훈련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쟁 나면 제가 73사단이었는데 전쟁이 딱 나면 73사단 205연대였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205연대가 사단이 바뀌어요. 사단이 어디로 바뀌느냐? 6사단으로 바뀌어요. 6사단이 어디냐면 철원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 금곡 미금시부터 철원까지 이틀에 걸쳐서 걸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사단 일정 지역에다가 우리 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에? 2주일 동안에. 그러면 진지훈련 가 있는 그 2주 동안은 밤에 현역하고 똑같이 보초 쓴단 말이죠. 보초 쓰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위인 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현역들 진짜 고생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원종은 당연히 현역 같겠죠. 보초를 쓰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 보초를 서는데 연극 대사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이 대사가 있었지. 그때 이거는 이렇게 연기해야 되나? 이렇게 연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끊이지가 않더래요. 군대 가가지고 보초 쓰는데 한밤중에 보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기자가 내 길인가 보다. 그러면서 1992년부터 1992년이면은 대학은 졸업했을 때였을 것 같네요. 군대 갔다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삼수에서 군대 현역 갔다가 졸업하면은 딱 이맘때쯤 됐을 것 같네. 그러니까 이원종 씨가 원래대로 한 84학번. 그런데 삼수했다라고 한 86학번, 저랑 학번이 같았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위가 아니고 현역으로 갔다 와서 제대했으면은, 졸업했으면은 92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면서 취직하지 않고 행정학과 나왔으면 뭐 행정고시라도 보든지 아니면 7급 시험이라도 보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도 들어가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다 때려치고 어딜 들어갔느냐? 극단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극단이 극단 미추였대요. 그래서 연극 배우 그 생활을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탤런트와 영화 배우의 길로 들어선 게 아마 1997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97년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KBS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용의 눈물, 뭐 패러디해서 용의 국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출연을 뭐 단역 같은 걸로 했겠죠. 그 다음에 1999년에는 저 이 영화 봤어요. 어떤 영화였느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래서 막 싸움하고 비 내리는데 막 싸움하고 아주 그냥 그 임프레시브한 그 영화였는데 거기에도 뭐 단역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원종이 저 친구 연기 좀 하네. 캐릭터가 있네 하면서 연극을 그 영화 뭐 드라마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예컨대 닮아야 놀자. 뭐 이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노는 건가? 어쨌든 신라의 달밤. 달자가 들어가는 걸 많이 하네. 달마의 달자, 신라의 달밤 할 때 달자, 황산벌, 그 다음에 쩐의 전쟁, 뭐 해신, 막 이런데 이렇게 굉장히 필모그래피가 아주 쫙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원종이 제일 그 인상 깊게 이원종 하면 딱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야인시대. 거기서 뭘 맡았느냐?
구마적을 맡았대요. 구마적을 맡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원종이 상도 많이 받았어요. 2002년도에 SBS 연기대상 남자 조연상을 받았는데 뭘로 상을 받았느냐?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느냐? 야인시대.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깊게 이제 시청자들한테 인상 깊게 딱 박혔던 거죠. 그래서 여기 연기 잘했네 해가지고 SBS에서 남자 조연상을 준 거고 2007년도에는 쩐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SBS에서 남자 조연상 그 미니 시리즈 부문에서 또 남자 조연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대왕 세종이라고 하는 사극에서 이거는 KBS였습니다.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았대요. 주간극 부문.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2023년 뭐 한 3년쯤 전에 고려 이것도 KBS였는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그 텔레비 잘 안 보니까 옛날같이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거기에 이원종이 나와서 여기서도 남자 조연상으로 상을 갖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상을 주연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연상을 많이 받았다. 그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연기 잘했다. 뭐 그래서 예컨대 뭐 돌아가신 분들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뭐 그 누구야 그 개그맨 전유성 씨나 이런 분들 정통 자기 길을 쭉 걸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업적을 연기나 아니야 뭐 개그맨이나 그 연기인으로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원종 씨는 66년생이니까 이제 딱 60살이에요. 그런데 이원종 하면 지금은 배우자로보다 어떤 걸로 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느냐. 결국은 그 색깔 있는 그 배우 연기자. 이때 색깔은 캐릭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색깔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원종은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원종은 민주당 권리당원이고 그 다음에 이원종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호응하고 따라다녔던 정치인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가 됐습니까? 경기도 지사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뭐 애틀리스트 뭐가 됐습니까? 프레지던트가 됐지.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그 정치인 이재명을 10년 전부터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원종이었단 이야기예요. 2016년에 손가락 혁명군의 전위 부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2022년에 그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021년에 그만두고 2022년 대선에 나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연기자가 이원종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뭐 대장동도 있었고 뭐 법인카드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종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그 지지를 했느냐. 이재명 후보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낮은 자세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만땅 갖춘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찍어라. 누구를? 이재명을. 그래가지고 막 그 이원종 이원종 씨의 그 연설에 감명 받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찍어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될 뻔했지, 대통령이. 아깝게 0.73%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원종 씨가 만약에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었으면 0.78%가 아니라 0.88%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1% 차이가 났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 안 됐지. 아쉽게 안 됐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2024년 그 12월 3일에 계엄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그냥 온갖 집회에 다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 이원종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졌다.
그래가지고 대선이 또 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이원종 그 씨였고, 배우 이원종이었고, 그 다음에 배우 이원종의 간절한 바람이 드디어 작년에 결실을 맺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 그 후보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는가? 뭔가 떨어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한테 제대로 그 공을 평가해 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말을 안 하겠는데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챙겨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요. 끝까지 챙겨주지 않았어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막 챙겨주지. 뭐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래 뭐 이거 그래 뭐 경기도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팍 뜬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떴습니까? 변호사들. 어떤 변호사들? 뭐 그런 변호사들 말고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막 직접적으로 변호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누구?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심지어 뭘 하고 있습니까? 금감원장 하고 있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거는 진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 유엔 대사조차도 외교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가 지금 유엔에 뉴욕에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참 그렇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원종 같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뭔가 한 자리를 갖다가 주겠지.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원종 씨가 원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한국콘텐츠진흥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카라고 하는데 코카, KOCCA, KO는 뭡니까? 코리아, C는 뭡니까? 크리에이티브, 또 C는 뭡니까?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더라고요. A는 뭡니까? 에이전시.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에이전시 진흥원. 이 코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요. 이게 2009년 5월 7일에 설립됐는데 이게 그러면 설립된 지 이제 15년밖에 2026년이니까 17년밖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이 한국 컨텐츠 진흥원은요. 어떤 조직이냐면 세 개의 조직이 뭉쳐진 데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에요. 1989년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1989년에. 그 다음에 1997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따지면요. 40년 가까이 된 조직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에요. 이 세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만들어진 데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본금이 1,000억이에요.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 기준으로 자본금이 996억 5천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이것도 2020년 기준인데 3,576억 4천만 원이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자산은 얼마냐? 이것도 2020년 기준인데 1,378억 4천만 원이에요. 직원은 몇 명이냐? 523명이에요. 이거는 2023년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뭐 나주였을 거예요. 그 본사가. 그 다음에 온갖 군데 뭐 이것저것 그 사무소들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DMS 방송 제작센터라고 상암동에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그 KTV 그 스튜디오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저한테 좀 이렇게 태클을 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 관심도 없는데 이거를 제가 KTV에 그 뭐죠?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에 앵커를 제가 9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거기 꼽아준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저한테, 저 같은 사람 흠집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저는 처음에 KTV 앵커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상암동까지 언제 가냐.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분이 절 찾아와가지고, 정 변호사님, 앵커 하는 거하고 패널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앵커 한번 해보면은 아마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쁜데. 그러면서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못 이겨가지고 제가 거기 그 앵커를 갖다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한테. 왜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9개월밖에 안 했지만 앵커를 정말 배운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 저는 윤 대통령 만나본 적도 없고요. 윤 대통령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제가 만나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불러가지고 막걸리라도 한 잔 먹였으면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거스르는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간이 콩알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저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지. 어쨌든 KTV의 서울 스튜디오가 그 DMS 방송 제작 센터에 있는데 그게 상암동에 있고 그게 어디 거다? 그게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다. 이게 법도 있어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1조에 한국 컨텐츠 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코카를 설립한다. 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텐츠 전 분야를 총괄해서 지원하는 자리가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가 한국 컨텐츠 진흥원입니다. 그래서 한국 컨텐츠 진흥원 여태까지 원장했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한국 컨텐츠 진흥원 원장은요, 차관급이거든요. 초대 원장. 합쳐진 다음에 초대 원장은 누구였느냐? 이재용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에요. 이재용 의원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은 동의대 교수 출신이었어요. 동의대 교수 출신인데 동의대에다가 방송 아카데미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동의대 교수하면서 부산 MBC에 시사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발탁돼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던 그때는 뭐 당연히 어디야 자민당이 민자당인가 언제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2009년도에 생겼으니까 2009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였지? MB 때였겠네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국회의원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하고 대학 교수에다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초대 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장, 2대 원장은 누구냐면 홍상표 원장이었는데 홍상표 원장님은 뭐 하시던 분이냐면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으로 무지하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YTN에서 기자하면서 뭐 정치부장 무슨 부장 막 하다가 그러다가 보도국장하고요. 그 다음에 YTN에 실장하다가 YTN의 상무가 됐어요. 임원이 된 겁니다. 언론사는요,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보니까 뭐 일반 회사들처럼 뭐 삼성전자처럼 그냥 상무가 뭐 몇백 명씩 그런 데가 아니에요. 언론사는요, 상무가 임원이 진짜 5명도 안 돼요. 그런데 홍상표 원장은 YTN 상무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됐느냐. 청와대에 홍보수석 했던 사람이에요.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컨텐츠 진흥원 원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송성각 원장이 세 번째 원장인데 이 사람은 커리어가 초대 2대 원장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이 사람은 뭐 했던 분이냐면 제일기획 상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밑에 제일기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원했으니까 어쨌든 삼성에서 임원했으니까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무슨 도너츠 미디어 대표, 머큐리 포스트 대표 이런 걸 그러다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 원장이 됐는데 이
송성각을 그 원장으로 찍어준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거 아닌가? 이 의심을 하는데 더 의심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차은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차은택은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문학의 황태자로 일컬어졌던 사람인데 이재용 원장이나 홍상표 원장에 비하면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송성각이라고 한 사람이 원장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김기춘 비서실장인가? 뒤에 차은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송성각 원장은 결국은 구속됐어요. 왜 구속됐냐면 뭐 뇌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뇌물죄 받아가지고 뇌물 받았다 해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이제 넘어가고 누가 그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원장 되셨던 분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코카 원장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 조현래 원장인데 이분은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행시부터 가지고 문체부에서 컨텐츠 정책국장도 하고 국민소통실장도 하고 종무실장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이 됐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이 직급이 어느 급이라고요? 차관급이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홍보수석 차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체부 종무실장 1급 아닙니까? 승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딱 갔던 거지. 그런데 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원장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였느냐? 김영준 원장이었는데 김영준 원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대 철학과 81학번이래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81학번이니까 철학과니까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 다음에 뭐에 또 굉장히 이렇게 밝았냐면 이렇게 이제 민중가요. 그러니까 이원종 씨는 연극이나 이런 쪽에 빠져 있었는데 그 김영준 원장은 민중가요 이쪽에 굉장히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민중가요 테이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대. 그 다음에 81학번이니까 대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뭘 했느냐? 뭐 철학과 81학번이냐 그때 뭐 언론사 들어가도 되고 일반 기업 들어가도 되고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는 대학 졸업하면 갈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준 씨는 그 옛날에 뭘 했느냐? 매니저를 했대요. 매니저. 누구 매니저를 했느냐? 정태춘, 박은옥, 그대 고운 목소리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정은옥, 그 정태춘, 박은옥의 근데 어쨌든 가수 정태춘의 매니저를 했는데 정태춘 씨가 가수 정태춘이 그러지 않아도 뭐 약간 그렇게 뭐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가수 아닙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태춘 매니저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 김영준 씨가 뭘 만드냐? 연예인 기획사를 만들어 아예 매니저를 하다가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다음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도현 밴드의 윤도현. 또 누가 소속되어 있었느냐? 김재동이 여기 소속되어 있었대요. 그 다음 또 누가 소속되어 있었느냐? 김씨라고 있죠, 가수. 가수 김씨도 여기 다음 기획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음 기획에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본부장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탁현민입니다. 탁현민. 그러니까 탁현민이 청와대 무슨 비서관 했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됐어요. 탁현민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대통령님, 저기 한국컨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컨텐츠를 다 좌지우지하는 데입니다. 옛날에 신문 방송하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으로도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유튜브로도 바뀌고 온갖 다양한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데가 한국컨텐츠진흥원입니다. 여기 원장은 정말로 이 자리는 진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믿을만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탁현민이 김영준 대표를 추천했을 것이다. 그 김영준 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적극적인 문재인 지지자였어요. 일단은 김영준 씨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온갖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첫 번째, 미선이 효순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의 탱크에 뭐 안타깝게 불행한 그런 일을 겪었던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빌미 삼아가지고 적극적인 시위가 막 일어났을 때 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김영준 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이라크 파병하는 거 있었는데, 그때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명박 시장 하면은 청계천인데, 이명박 대통령 하면 광우병이잖아요. 이 광우병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래가지고 그 초기 이명박 정권의 힘을 싹 뺐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영준 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힘이 셌으면 진짜 내륙 운하 같은 게 성립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무슨 운하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거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스터디도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게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게 다 잘 갔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의 내륙 운하가 성공했었으면 진짜 멋졌을 텐데. 청계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길이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청계천.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의 운하가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을 성공시켜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진짜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실패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권의 그 초기 동력이 싹 빠져가지고 운하는 엄두도 못 내게 됐는데, 대운하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힘을 쫙 뺐던 그 사건이 뭐였느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사건이다. 자, 며칠 전에 어떤 회장님이 아주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제가 최근에 먹었던 제일 비싼 밥을 갖다가 먹었는데 그게 스테이크였거든요. 제가 사진 올려드릴까? 너무 대단해가지고 토마호크 이따만한 거. 와, 진짜 그냥 살살 녹아요. 그 토마호크가 한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미국산 소고기였어요. 제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서 뇌가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깜빡깜빡 하나? 무심해지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뇌에 구멍이 송송송 이렇게 뚫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에서는 살살 녹더라고요. 광우병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나라였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준 씨가 이명박 정권 때는 막 그렇게 되더니 드디어 이제 박근혜 정권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 딱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패배했던 게 18대 대선이었는데, 그때 캠프에 본부장, 부본부장 했었고요.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는 SNS 본부의 부본부장하고, 그러니까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원종 씨가 김영준 씨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 거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근데 이원종 씨는 그냥 뼛속까지 파란색이다, 그다음 난 뼛속까지 이재명이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원종 씨가 열심히 일을 갖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원종을 탈락시켰을까? 저는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원종한테 주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라고 한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보면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종한테 뭔가 하나 주겠죠. 좋은 자리 줄 거예요. 하지만 이원종한테 주기에는 한국 컨텐츠 진흥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다. 이원종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다음에 한국 컨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첫 번째 정리를 갖다가 하면 이원종 씨한테도 좋은 자리가 분명히 갈 거다. 이게 뭐 한국 컨텐츠 진흥원장은요, 연봉이 뭐 보너스 뭐 성과급 다 받아도 2억밖에 안 된대요. 2억 몇천밖에 안 된대. 저는 이원종 씨한테 연봉이 더 많이 가는 그 자리가 그 앵겨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저 맨날 틀린다라고 하는 거 감안하시고.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원종이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한국 컨텐츠 진흥원,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 자리에 과연 어떤 사람이 가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문화계에 있어서,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정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